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강연하기 앞서서 양해를 구할 게 있는데요. 다리를 제가 안정을 해야 말이 잘 나와서 좀 장애 특성상 다리를 좀 올리고 하겠습니다. 좀 원래 건방진 건 아니고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기에 썩 좋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에 상반신만 나오죠? 네네. 여러분하고 어떤 얘기를 나눌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앞에 연사분들의 강연을 들으면서 좀 힌트를 많이 얻었어요.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성에 대해서도 정상, 비정상의 개념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비정상이다, 뭐 정상 체위가 있다, 비정상 체위가 있다,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듯이 장애인에 대해서도 장애인은 비정상일 거다. 그리고 장애인계에서는 비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정상인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장애인의 반대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정상, 비정상의 기준이 과연 있을까 생각해 보면 언론에서는 미스코리아의 몸매, 여성의 기준으로 미스코리아의 몸매를 좀 정상화시키는 그런 일반화되어 있죠. 그런 게 뭐 허리가 24, 가슴이 뭐 얼마, 이런 키는 얼마. 근데 옆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 주변에 흔히 여자들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까워지려고는 해요.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데 장애라는 것도요, 비장애인이라는 그런 개념을 심어주고 기준을 세워놨기 때문에 장애인이 있는 거지, 사실 저를 있는 그대로 보시면요, 저를 장애로 볼 수도 있고 그냥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요. 사람 같진 않으신가요? 사람입니다. 여자 사람. 네. 여자인지 꼭 이렇게 확인 안 시켜드려도 여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시피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놓고 봤을 때 과연 저 사람한테도,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도 성이란 게 있겠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앞에 계신 분도 시각장애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앞에 계신 분도 장애가 있으시죠? 예, 와서 좀 둘러봤는데, 그렇다고 제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은 성에 대해서 무능력할 것이다, 성에 대해서 모를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남자로 보고 여자로 보고 몇 살쯤 됐겠다, 얼굴이 어떻다, 제 기준에서 좀 나보다 못한데?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지, 저 사람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장애인이다. 예. 우리나라 부모님과 우리나라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인을 대할 때 불쌍하다, 안 됐다, 내가 뭔가 도와줘야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길을 가다가 가방에서 뭘 꺼내려고 하는데 아무 말도 없이 어떤 분이 다가오시더니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다가 다시 넣고 괜찮아 그러고 가세요. 저는 지갑을 꺼내서 돈을 꺼내려고 했던 것인데, 그러면 그분은 오늘 하루 나는 너무너무 착한 일을 했고 뿌듯한 일을 했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됐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장애인에 대해서 뭔가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좀 신데렐라 컴플렉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렇게 장애인 옆에 있으면 또 착하게 보이고요. 누구든지 제 옆에 있으면 착한 효과가 나요. 그래서 여자 친구들이 제 옆에 그렇게 있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한테 잘 보이려면 제 옆에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에 대해서 내가 어떤 대상으로 보죠. 불쌍하다, 안 됐다, 뭔가 도와줘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이 사람도 성적으로 관심이 있을 것이다, 능력이 있을 것이다, 어떤 섹스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몸에 장애가 있는 것이지 성적인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그걸 이어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성적인 장애와 몸의 장애는 다른 것인데 같은 것으로 놓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나 관점은
누가 뭐 성교육 하시는 분이 장애인은 성에 대해서 몰라. 굉장히 순수하고 순결하고 그 천사 같을 것이다. 우리 장애인분들 대할 때 장애인은 천사 같아.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하얀 옷은 입고 나왔는데 절대 저도 천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장애인도 사람에 따라 다르고 못될 수도 있고 착할 수도 있는 건데 무조건 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그릇된 판단입니다. 그래서 장애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으로서의 삶이 성에 대한 편견 그리고 장애에 대한 편견 이렇게 이중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내가 장애인을 대했을 때 제가 저쪽에 따로 앉아 있었는데 그 무대에 올라오기 편하게 저쪽에 따로 앉아 있었는데 혹시 제가 저쪽에 앉아 있는 거 보시고 저거 왜 왔지? 좀 호기심 있게 보셨을 수도 있고 저랑 눈 마주치시면 눈 돌리셨을 수도 있고 그렇게 저는 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으로 비춰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선들 때문에 사회적인 편견이나 시선들 때문에 장애인들의 성적인 욕구를 드러내기도 어렵고요. 또 사회에 나오기조차 힘드니까 성적인 것을 어떤 성적인 걸 생각하기도 어렵고 표현해내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도 나이가 들수록 성적인 욕구 해소는 더더욱 어려운 그냥 참고 살아야지 이 몸을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장애인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은 상관없이 동등하게 생각한다는 것은요. 제가 다리를 꼰 거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구했지만 강의를 갔을 때 장애인분들의 드는 태도가 좀 불량하신 분도 많이 계세요. 발로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손은 장애가 심하시고 발로 쓰시는 분인데 갑자기 발을 책상에 탁 올려놓으세요. 저는 깜짝 놀래서 여쭤봤어요. 왜 발을 올려놓으시냐고 여쭤봤는데 그냥 당연하게 나는 발을 쓰니까 발을 올려놓는다. 근데 그런 것도 본인이 관리하기 나름이거든요. 먼저 양해를 구하고 저는 발을 쓰니까 발을 올려놓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장애니까 봐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처럼 장애인은 무조건 받아야 되고 그 도움을 받아야 되고 장애인 스스로도 그리고 비장애인도 또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고 봐주고 장애인은 대단하다. 제가 여기 와서 강연을 하는 것도 어떤 말투라든지 제스처라든지 그런 걸 잘하느냐 못하냐 강사로서 잘하냐 못하냐 내용이 어떠냐 보다는 장애가 있는데 이렇게 나온 것만도 대단한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건 더 대단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대단한 게 아니라 똑같은 그 사람으로 봤을 때 강사로 봤을 때 저 사람 평가를 해주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어린아이처럼 그 보호해야 돼야 될 대상, 특별한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장애인은 그 성을 누릴 때도 특별하게 대해줘야 된다, 특별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제 또래 저보다는 좀 아래인 것 같아요. 저를 몇 살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좀 아래신 것 같은데 온통 핑크색으로 머리 큰 리본 달리고 무슨 애니에서 막 나온 코스프레 하신 것처럼 그렇게 꾸미시고 엘리베이터 타셨는데 따라 타신 어머니신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어머 우리가 제일 꽁지로 탔네 이러세요. 아무튼 성인으로서 인지를 안 하기 때문에 애라고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장애인 스스로도 그 안에 갇혀 있어서 나는 비정상이야, 성도 누릴 수 없어 라고 자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면 장애인들은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도 있는데 어떻게 성을 누리냐? 그럼 대안이 뭐냐? 저희 장애인 프로양성이나 어떤 그 장애인에 관련된 일을 하는 기관에서 대안이 뭐냐? 그러면 뭐
집에 와서 성을 도와주는 도움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남성 장애인 중심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많이 하시고 그게 한참 이슈화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장애인은 집에 와서 성을 도와주는 도움이가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세요? 그러면 이 장애인의 성을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이분이 장애인이 아니라고 놓고 보면 그런 걸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이런 거를 성매매일까요? 아닐까요? 장애인이 아니라고 보면. 애매하죠. 장애인이라고 봐도 그게 성매매인지 뭐 자원봉사라고 해도 애매한 부분이 있죠. 현실적인 해결책,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게 집에 나는 가만히 누워있을 테니 비장애인이 와서 삽입 섹스까지 도와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장애인들이 저 정도의 장애도 나와서 사회활동도 하고 다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집에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장애인이라고 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관점을 고쳐야 되고요. 그 전신마비 장애를 입은 그 장애인 아들을 어머니께서 자위를 도와주신다거나 이런 경우도 인터뷰에서 발견을 했어요. 근데 자위를 직접 도와줄 게 아니라 그렇게 일회성으로 성 문제를 풀어줄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사람도 접하고 이런 사회 속에서 사람도 만나고 연애도 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정답일 것 같습니다. 장애가 있으면 무조건 도와줘야 되고 성까지 개입을 해야 된다. 이것은 더 장애인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결과가 되고요. 그것을 장애인들이 남의 탓, 사회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행복한 연애와 결혼과 성을 누릴 수 있게 모두가 인식이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외계층이나 장애인에 대해서 저쪽에 섹스토이 그런 것도 그냥 장난이나 이런 게 보조적인 게 아니라 장애의 특성상 정말 있어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너무 비싸서 구입을 못 하시는 경우에 국가가 보험 적용을 해서 도와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여성장애인 그 산모들에 대한 보조 그런 건 물론 있어야겠지만 개인의 성생활은 개인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식 변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달해드린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행복한 성을 누리려면 그런 평등한 조건, 평등한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